네, 매인지 비둘기인지 헷갈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둘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파월의 발언에 미증 씨가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잠깐 강보합의 맛을 살짝 보고 나서 다시 지금 약보합권에서 양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688선에서 움직이고 코스닥 지수는 867선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또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지 5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이제 새로운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희 KB증권 프라임클럽 스쿼드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며 가며 인사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저희 잠금 해제 시간에 함께해 주실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가 머니맵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훑어보고 개장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맵 열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종목들도 섹터별로 좀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살짝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SDI가 3%가량의 상승세 나타내면서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헬스케어 쪽 그리고 자동차 쪽은 종목별로 선별적인 흐름 나타납니다. 나머지 화학이나 지금 금융 쪽 모두 파란불이 깔려 있고요. 오늘 엔터 게임 쪽도 괜찮아 보이고 우주항공 국방 쪽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저기서는 이제 저희가 체크해보지 못했지만 오늘 화장품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LG생활건강, 아우라퍼시픽이 모두 다 호실적을 나타내고 나서 주가가 좋다 보니까 이 대형주도 다시 돌아왔고 중소형주도 잘 가고 화장품주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지금 좀 강력하게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익 좀 챙길지 고민되거든요. 저는 강력하게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간 중소형 화장품주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한 종목 중에 이제 본느하고 제시스 메디칼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확장성이 좀 굉장히 좀 강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시장이 강한 그러한 업체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본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70%대가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화장품주나 이런 미용 의료기기 확장을 했었을 때에는 계속 개인형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주가 상승의 제2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증명이 되고 있고 수출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마침 가지고 오신 종목도 이제 화장품으로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쪽이거든요.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종목. 첫 번째는 동국제약입니다. 미용기기 쪽이 다시 또 최근에 수출 실적과 함께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동국제약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5조 시장. 굉장히 이 큰 시장이죠. 맞춤형 화장품 쪽인데요. 네. 이 맞춤형 화장품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제가 이 종목을 고민해서 가져온 게 최근에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본느도 그렇고 아니면 VT도 그렇고 굉장히 맞춤형 시장에서 제2의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고민을 딱 해서 그럼 덜 오른 맞춤형 화장품에 특화된 이러한 화장품주가 뭐가 있을까? 좀 넓게 보면 제약주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했고요. 맞춤형 화장품의 5조 시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2023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22억 달러에서 2025년도 불과 2년 만에 한 40억 달러, 5조 시장의 규모가 될 것이고 그 중에 일부분을 담당하는 게 저는 동국제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길목지키기라 그러죠. 해서 어느 정도 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커지는 시장에서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 얘기 주셨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아무거나 다 좋다고 해서 바르는 게 아니라 내가 수분이 부족하면 히알루론산 그리고 주름 개선이 필요하면 레티놀 이런 쪽으로 섞어서 바르고 이런 건데요. 최근에 이런 개인화가 좀 나타나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맞춤형이 주목받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장 모멘텀이 될 텐데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앞서 미용기기 얘기하셨잖아요. 그쪽에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하는 그 전자 뷰티가 이제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좀 있습니다. 이 마데카 프라임 같은 경우가 일단 이 회사의 그 사업 부분에서는 헬스케어의 화장품 이렇게로 좀 되고 있는데 이 회색 부분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굉장히 꾸준합니다. 꾸준하고 있고 저 마데카 프라임 같은 경우는 동국제강의 센탈리안 24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마데카 크림을 이제 피부에 발라주고 제가 매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쓰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저 전자기기를 이제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피부를 밝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탄력을 줄 것이냐, 아니면 흡수를 하게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집에서 이제 전문가적인 손길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꾸준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자, 저는 또 하나 좀 받쳐주고 있는 실적 중에 하나가 저기에서 보면 전문의약품도 ETC 시장이죠.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밑에서는 전문의약품, 특히나 이제 만성질환 쪽에 관련돼 있는 의약품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고지혈증 치료제들. 이게 이제 성인병 같은 경우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관련된 업체 그리고 의약품들도 계속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서도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 이제 고령화가 될수록 이제 그 골다공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세를 전문의약품에서도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문 의약품 쪽에서 헬스케어 쪽까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 흐름을 보니까 확실히 가격적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후년에 매출 1조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가 레벨업 가능할까요? 자,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종목을 선택을 하는 데 있는데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저평가 상태가 굉장히 유지가 되는 종목군들을 저는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을 아무 때나 또 사면은 안 돼요. 이제 추세가 이제 살아날 때 그때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차트는 안 가지고 왔지만 일단 월봉이나 주봉상 이런 추세를 봤었을 때 지금 골든 크로스를 내고서 지금 올라가기 직전의 그런 모습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국제약이 왜 저평가 성장주로 봐야 되는지 타당을 하냐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전문의약품에 대한 꾸준한 성장과 헬스케어 화장품 쪽에서의 이런 확장성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또 해외 쪽에서도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화장품주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오늘 강한 이제 본느라든지 그동안 강했었던 뭐 비올, 원텍 이런 쪽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남미든 계속 해외 쪽에서 인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마데카 프라임 그리고 이러한 화장품이 미국의 이제 아마존이나 뭐 중국의 티몰에서 굉장히 현재 활발하게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만 좀 못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 상태로 보게 되면은 저는 뭐 예전에 이제 정고점 부분이었죠.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상승으로 넘어가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마데카 크림 하면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홈쇼핑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지금 의료기기 쪽에서도 강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APR이나 뭐 원텍, 비올 이런 종목보다 덜 오른 쪽이죠. 동국제약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을 넘어서서 19,500원, 뭐 600원 이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4,100원으로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태웅입니다. 비룡으로 승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그냥 풍력도 아니고 해상풍력의 해입니다. 해상풍력 굉장히 많이 또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태웅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태웅을 사실은 예전에 한 2005년도, 6년도 이때서부터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종목이 보이는 게 뭐냐면 저 차트를 보게 되시면 맨 앞선에 이제 2005년도에 제가 유가 상승의 시기라고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저 당시에 2005년도 유가가 50달러에서 2008년도에 14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유가가 올라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요? 네, 유가 관련주도 봐야 되겠지만 네. 저희가 네.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네. 대체 에너지. 대체 유가가 에너지, 올라가. 네, 신재생 에너지. 예, 맞습니다. 네. 2005년도도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5년도에 글로벌리하게 그 풍력에 대한 설치량이 한 11기가와트시 정도 됐는데 이게 2008년도 가서 한 26기가와트시로 한 2배 정도 시장이 커졌어요. 그럼 태웅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저 회사는 풍력 기자재를 이렇게 좀 만드는 회사가 돼요. 그 당시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2005년도에 한 30억 정도 되다가 2008년도에 무려 영업이익이 1,000억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30억 이익이 몇 년 만에 1,000억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돼서 풍력종 매출액도 한 300억대인가요? 거기에서 한 3,400억대까지 늘어나서 확실히 태웅하면은 풍력의 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또 풍력이 어떠냐. 요새 기후 문제에 되게 좀 민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상풍력의 시대가 사실은 2022년도부터 추세적인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는 이러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한 25.7%까지 이렇게 나올 걸로 이렇게 보이고 저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2005년도에 태웅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2005년도에서 8년도 사이에 태웅이 한 140배 정도 올랐거든요. 물론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앞서 저희가 차트 하나 확인해 봤는데 이제 유가가 올라갔을 때도 태웅의 주가 한번 크게 이제 레벨업이 됐었고 해상풍력의 해가 되면서 또 한 번 더 크게 성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풍력 부품 관련해서 또 생산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이 시대에 맞게 지금 주가 잘 가고 있고요. 사실 저는 태웅 들었을 때 풍력도 있지만 조선 먼저 생각나긴 했었거든요. 조선 관련해서도 최근에 업황 굉장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태웅이 2023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한 영업이익률이 4분기 때는 한 10%가 넘었다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8%대 이렇게 됐는데 제가 태웅을 2005, 6년대부터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자,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클락슨 신조선 성과가 183, 18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에서 성과의 원가 구조가 어느 정도 비중을 나타내느냐 보게 되면 총 원가에서 저기 보시면 자재 쪽의 파란색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클락슨 성과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비중이 제일 큰 자재 업체들도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조선 엔진 쪽 관련하고 조선 기자재 업체 군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요새 엔진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하나엔진도 그렇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선 엔진에 들어가는 이런 샤프트라든지 프로펠러 샤프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만들고 있어요. 저 조선 부분이 현재 15% 정도 조선 엔진 기자재 쪽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이 성과와 함께 굉장히 현재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근에 조선주들 이렇게 실적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LNG하고 컨테이너 쪽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커요. 네. 그래 엔진이 굉장히 커요. 이 것들은 엔진에서 규모가 크다는 거는 마진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부품, 조선 기자재에서는 엔진 부품을 봐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실적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태웅을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상풍력에 조선까지 더해진 상황,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전망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예, 그렇게 보시죠. 저는 이제 그 실적이 굉장히 2022년도 저점으로 해서 두드러진
그게 커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 느낌이 좋습니다. 자, 주가라는 거는 저평가 상태에서 제가 이제 ROE라고 저런 빨간색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턴어라운드가 클수록 그래서 업황 회복이 클수록 주가의 상승폭은 더 크죠. 태웅은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저평가 상태를 좀 많이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업황이 회복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실적이 2024년도, 5년도 그 이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큰 단조 회사들이 국내에서 4군데가 있었었는데 네. 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 태웅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 뭐 독과점 형식의 이런 업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었던 거 이상으로도 실적 개선폭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웅을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태웅의 주가가 최근에 정말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작년 9월에 찍었던 고점 부근까지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 주가 예상하시나요? 목표 주가는 당연히 뭐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렇게 좀 이어갈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한 목표 주가 설정은요? 정확한 목표 주가 설정은 네. 알겠습니다. 27,000원으로 저희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2,300원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9,400원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잠금 해제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첫 시간 꾸려봤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